여러분, 오늘 아침에 뭘 드셨나요? 커피, 물, 아니면 그냥 나왔나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확률로 진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면요. 여러분은 매일 수많은 결정을 내린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뇌의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라는 것의 실체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무의식적인 영향력에 휩쓸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뇌의 기본 작동 방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선택이라고 착각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 함정들을 실제 연구와 사례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마지막엔 이 사실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풀어낼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느낄 때 사실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010년 뇌과학자 존 딜런 헤인스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결정하고 뇌가 그 결정을 시행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이 스스로 버튼을 누르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하기 최대 7초 전부터 뇌 활동 패턴을 통해 그 결정이 이미 내려졌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실험은 우리가 나는 지금 이걸 선택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보다 훨씬 먼저 뇌는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즉, 우리의 의식적인 선택은 이미 뇌에서 결정된 사항을 사후에 인지하는 과정일 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뇌는 왜 이렇게 작동하는 걸까요? 뇌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최대한 자동화된 경로를 이용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하는 행동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고 똑같은 길로 출근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런 자동화 시스템 덕분입니다. 뇌는 과거의 경험과 학습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익숙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자동 조종 모드는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새로운 선택이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2006년 신경과학자 마이클 가자니가는 그의 저서 스위치에서 인간의 뇌가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사후에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것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또한 결정 과부하라는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2000년대 초 이탈리아의 한 슈퍼마켓에서 진행된 실험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연구진들은 잼을 시식하는 코너를 두 가지로 운영했습니다. 한 코너에는 24가지 종류의 잼을, 다른 코너에는 6가지 종류의 잼을 진열했습니다. 결과는 예상외였습니다. 24가지 잼을 진열한 코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실제로 잼을 구매한 비율은 6가지 잼을 진열한 코너에서 훨씬 높았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는 오히려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결정 자체를 회피하게 만들거나 최선의 선택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많은 상품을 보다가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창을 닫아버리는 경험과도 매우 유사하죠. 우리의 뇌는 선택지가 너무 많을 때 오히려 더 나쁜 선택을 하거나 아예 선택을 포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회적 증거의 영향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선택을 따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1950년대 솔로몬 애쉬의 동조 실험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참가자들에게 단순히 길이를 비교하는 쉬운 과제를 주었지만 다른 참가자들이 일부러 잘못된 답을 선택하자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명백한 사실과는 다른 틀린 답을 선택하는 동조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겉으로는 독립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행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맛집을 찾을 때 친구들의 추천이나 SNS의 후기를 맹신하는 것, 혹은 특정 브랜드의 제품이 유행이라고 해서 무작정 따라 구매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증거는 때로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2010년대에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상품 후기를 볼 때 긍정적인 후기가 많을수록 해당 상품에 대한 구매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후기 중 상당수가 조작되었거나 과장되었다는 사실은 간과하기 쉽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과정의 상당 부분은 뇌의 자동화 시스템, 결정 과부하 회피,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세 가지 큰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동적인 존재일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이란 마치 투명한 유리처럼 모든 정보가 명확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고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연구들은 우리가 실제로는 불확실하고 감정적이며 주변 환경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자신이 내린 선택이 완벽히 합리적이고 주체적이었다고 믿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뇌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따라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선택을 했어라고 확신할 때조차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심리적, 생물학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선택을 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선택된 것을 받아들이는 존재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내린다고 믿었던 수많은 선택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뇌의 자동화 시스템, 결정 과부하, 사회적 영향력 등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최선의 선택인가, 라고 한 번 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깊이 있는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